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. 한국의 고사성어, 결초보은입니다. 아, 결초보은이요? 네,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. 이 말이잖아요.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받은 결초보은 이야기와 현대적 의미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런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그 유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춘추 시대에 그 진나라 장수 이야기 있잖아요. 전쟁 나가기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. 네네, 그런 유언을 남겼죠. 그래서 그 장수가 사위로서 장인을 정말 극진히 모셨다고 하고요. 효심도 깊고 약속도 잘 지키는 분이었네요. 그렇죠. 당시에는 그런 덕목이 중요했으니까요.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맞잖아요. 적에게 막 쫓기는데 네,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죠. 그렇죠. 근데 갑자기 그 적장 말이 풀에 걸려서 확 넘어지는 바람에 어휴, 간신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약간 뭐랄까 신비로워지죠. 맞아요. 그 죽은 아내의 영혼이 나타나서 남편이 자기 아버지께 베푼 은혜? 그걸 갚으려고 풀을 묶어놨다는 전설이 붙는 거죠. 이게 참 죽음까지 넘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. 단순한 감사 표현 이상인 거죠. 그렇죠. 받은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든 갚는다.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이야기가 그럼 현대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? 이게 궁금해지는데요. 아,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. 자료에 보니까 디지털 결초보온이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. 디지털 결초보온이요? 어떤 거죠? 네. 한 10년 전에 어떤 IT 자원봉사자가 낡은 노트북을 수리해서 학생한테 기증했대요. 아, 네네. 근데 그 노트북을 받았던 학생이 나중에 IT 스타트업 CEO로 크게 성공해서 그 자원봉사단체에 무려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. 와, 1억 원이요? 대단하네요. 그러면서 그 CEO가 그때 받은 노트북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야, 정말 영화 같은데요.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. 그 세월을 넘은 이야기. 맞아요. 세월을 넘은 결초보은. 이것도 참 50년 전에 수해 복구 현장에서 어떤 군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성함도 모르고요. 네, 그렇죠. 이름 모를 군인이었죠. 근데 그 주민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매년 지역장학회에 기부를 해오셨다는 거예요. 그때 그 군인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이라고 하시면서요. 정말 세월을 초월한 감사네요. 이걸 보면 전통적인 결초보온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예전엔 뭔가 직접 그 당사자에게 심지어 죽어서까지 갚는다는 느낌이었다면 그렇죠. 근데 현대의 사례들을 보면 꼭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뭐랄까, 사회 전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받은 좋은 기운을 돌려주는 느낌? 그러니까 확장된 보답 같은 거네요. 네, 맞아요. 일종의 따뜻한 리턴이라고 할까요?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행으로 베풀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. 이게 어쩌면 더 큰 연대를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.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이 운명을 바꾼다는 자료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. 네. 단순히 빚 갚는 걸 넘어서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 그런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런 정신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동양 적언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원수는 잊고 은혜는 기억하라. 그리고 서양에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. 그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 프레드 로저스 아시죠? 네, 미스터 로저스. 그분이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세상에 친절을 돌려주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. 선행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. 또 시인 롱펠로우도 인생은 받은 것보다 돌려준 것이 남는다고 했고요. 와, 다 일맥상통하네요. 결국 개인적인 보답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기여나 환원의 가치를 말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결초보온이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감사의 순환 시스템 같은 거 아닐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핵심은 그거예요. 받은 도움이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. 그리고 그걸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태도.
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결초 보온의 증신인 거죠. 기억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세상으로. 네,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은 이 감사의 순환고리 안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결초보온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 시작부터 현대적인 사례들,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까지 쭉 짚어봤습니다. 핵심은 역시 감사의 순환이었던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. 아까 자료에서 나왔던 말인데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잖아요. 네, 인상 깊었어요.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작은 친절 혹은 사소한 감사의 표현 하나가 먼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,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